이번에 B급 중고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가격은 12만원대 정도 하고요. 평소에는 이제 중고 스마트폰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그 구모델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중고 스마트폰도 꽤나 사양이 높은, 뭐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4S보다 사양이 훨씬 높은 그런 스마트폰들도 한 10만원? 한 1, 20만원대에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은 LG 옵티머스 G 프로고요. 보통 이제 중고에도 A급하고 B급으로 나뉘는데 A급 같은 경우는 한 15, 16만원? 한 그 정도에서 이제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 중에서도 이제 B급 뭐 찍힘이나 흠집이 많아가지고 이제 외관상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B급에 속하는 거라서 한 12만원 정도에 12만원대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상태는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만 쓰고 이 안드로이드 쪽은 넥서스 7 정도만 썼었는데, 뭐 안드로이드 이 대화면 스마트폰을 직접 만져보는 게 이제 처음이라서 이게 지금 5.5인치거든요. 근데 뭐 상당히 좋네요. 생각보다 좋아서 약간 살짝 아이폰 6 플러스가 이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아이폰 6 플러스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고, 얘 같은 경우 지금 출시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거죠. 옵티머스 G 프로니까 지금 뭐 G2도 나오고 G3인가? G3까지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 모델인데도 옵티머스 중에서 G는 평이 좀 별로고 G 프로는 뭐 그럭저럭 평이 괜찮은 편이고, 뭐 가격대도 12만 원이면 괜찮아서요. 지금 아이폰 4S도 중고로 구입하려면 한 15만 원? 뭐 그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중고가도 괜찮고 사용평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서 구입을 했고요. 물론 제가 직접 쓸 건 아니지만 대신 구입을 해서 하루 정도 이제 살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B급 중고다 보니까 요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칠이 벗겨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요런데 보면 5.5인치라서 크기는 꽤 큰 편인데, 요런데 보면 이제 그 흠집 같은 게 뭐 찍힘 자국 같은 게 있고 모서리 같은 데도 이제 많이 떨궈가지고 좀 칠이 벗겨지거나 찌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하루 정도 테스트 해보니까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뭐 뒷판도 뭐 그렇게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몇 번 좀 많이 떨구고 해가지고 좀 심하게 쓰긴 했는데 뭐 액정만 안 나가면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밑에 마이크로 USB 전원 포트 있고요. 마이크 있고요. 홈 버튼이 있고, 여기 양쪽에 이제 메뉴 버튼하고 그 백 버튼이 있는데,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불이 뭐 켜지는 식으로 해갖고 좀 숨겨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베젤이 되게 얇아가지고 5.5인치인데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뭐 넥서스 7 같은 경우는 베젤이 여기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막 넓어졌을 텐데, 이게 테두리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스피커가 있고 여기 조도 센서가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요. 전방 카메라가 뭐 사양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할 건데, 지금 옆에 이제 볼륨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퀵 버튼이라 그래가지고 어, 뭐 어플이나 이런 거 등록해가지고 눌렀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인데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요. 뭐 여기다가 전화 통화나 카톡 같은 거 이 버튼에 지정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괜찮겠죠. 여기도 지금 조금 튀어나와서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전원 버튼 슬립 버튼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잡다 보면 이게 눌러져 가지고 화면이 닫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잡다 보면 이렇게 볼륨 버튼도 이게 아마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손이 있는 곳에 버튼을 위치해서 쉽게 사용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볼륨 버튼을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아니니까요. 닫는 버튼도 그러고 그냥 위아래 손이 안 가는 데 놔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잡다 보면 그냥 눌리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밑에도 공간이 없으니까 이 좌우도 메뉴하고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인데 뭐 잡을 공간이 없어요, 이 폰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다 보면 메뉴 누르거나 뭐 잘못 이렇게 잡다 보면 뒤로 버튼 눌러가지고 어플이 종료된다거나 닫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뒷판에 이제 카메라가 얘가 한 1200만 화소인가? 뭐 그리고 프렛이 있고요. 옵티머스 G가 뭐 스피커가 좀 별로란 말은 있던데 G 프로는 그나마 들을만하다 그러더라고요. 리뷰 같은 걸 보니까. 근데 이 스피커로 들어보니까 예, 들을만하진 않고요. 좀 확실히 구린 그 아이폰에 비하면 뭐가 좀 둔탁하고 좀 그런 느낌. 뭐 사운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게 뭐 해외 모델에 따라서는 내장형 배터리도 있고 착탈형도 있다는데 지금 한국 모델인 얘가 지금 240 K 뭔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착탈식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뒷커버는 그 LG 스마트폰 경우 이 뒤에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뭐 코일 붙어 있는 그런 커버를 구입하면 무선 충전도 가능한데 얘는 지금 NFC 칩만 들어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접점이 2개가 있고 무선 충전 커버는 여기 접점이 4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반 커버가 있고요. 재질도 그냥 플라스틱.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요런데 요 중간 재질도 이게 지금 은색 칠만 돼 있지 플라스틱이에요. 요런 거 메탈 소재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2년 전이니까 이제 그냥 플라스틱 일만 한 거죠. 뭐 아이폰 4는 그때부터 이제 금속을 쓰긴 했지만 안쪽에 보면 여기 마이크로 SD 추가로 외장형 마이크로 SD 32기가인가 64기가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찌그러졌네요. 예, 뭐 어차피 안 쓸 거라 상관없지만 여기 접점이 좀 찌그러져 있네요. 여기 접점이 있고 여기 이제 유심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마이크로 유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3140 mAh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됐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중고고 이 출시를 보니까 2013년 2월 정도 한 2년 정도 전 거더라고요.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그냥 중고로 쟁여놓고 배터리 방전 상태로 놔뒀는지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과충전이나 완전 방전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치명적이라 그러는데 배터리가 한 5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총 용량이 충전 뭐 지금 한 3-4번 해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일단 그 사용량 자체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배터리 관리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배터리도 중고도 팔고 뭐 중고도 A급, B급으로 팔고 새 것도 팔고 하던데 LG 홈페이지에서는 한 25,000원 정도 오픈마켓에서 새 상품이라고 파는 것들은 한 17,000~18,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라는 것들도 중고 상태 좋은 거는 뭐 한 14년 제품도 있다는데 그런 거는 한 12,000~13,000원에 이제 구입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크지만 얘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스펙이 높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높고 해가지고 배터리 소모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뒤에 뭐 카메라 달려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지금 뭐 얘 같은 경우는 UI 자체는 무슨 LG 전용 그 UX가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잠금화면 같은 것도 지금 얘 같은 경우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5.5인치인데다가 이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전 모델에 비해서 해상도가 얘가 지금 1900에 1080인가 그 풀 HD인가 급이 돼가지고 PPI가 거의 한 400대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폰이 한 300대 정도 되는데 한 300대 정도 돼도 그렇게 매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PI 해상도가 만약에 좁으면은 여기 이렇게 점이 보인다든가 그 화소 같은 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얘는 이제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도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배터리 소모량도 늘어나고 하드웨어 뭐 자원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건 오히려
약간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요즘 뭐 홈 버튼 같은 경우 있고, 뒤로 가기 메뉴 버튼 이런 거 이제 좀 잘, 얘가 이제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차라리 그 넥서스 7처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손에 안 걸리적거리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잡다 보면 그냥 눌려버리는 위치에 있어 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위쪽에 있는 게 조절 센서가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중고폰이라 그런가 하고, 통화 중에 여기 이제 가리면 화면이 꺼지고, 얘가 이게 다시 안 가려지면 화면이 켜지고 해야 되는 건데, 얼굴에 갖다 대면 이제 뭐 이렇게 가리니까. 근데 조도 센서가 민감한 건지 아니면 얘가 그냥 좀 반응이 느린 건지, 가렸다가 할 때 화면이 나타나는 게 좀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옵티머스 G 프로에서 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하고, 뭐 딱히 해결 방법은 없는데, 조도 센서 이상이면 AS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그냥 요 부분을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쓰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뭐 이물질이 끼거나 필름 같은 거 끈적이는 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벌어진 틈새로 빛이 들어가가지고 그 조도 센서가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빛이 감지되니까, 아무튼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딱히 해결 방법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늦게 켜지는데 기다리면 한 3, 4초 있으면 켜지긴 켜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면 또 켜지고 해서 그냥 쓸만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성능 좀 괜찮은 편이고, 스피커는 좀 별로고, 얘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성능 그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원래는 안드로이드 4.12 탑재됐는데 지금 4.4 키캣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얘도 이제 돼 있더라고요. 4.4까지. 근데 지금 제가 비교해보면 넥서스 7 하드웨어 사양으로만 보면, 얘가 지금 넥서스 7 1세대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넥서스 7 1세대보다 하드웨어 사양이 더 좋은데도 이제 LG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4.4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넥서스 7 1세대는 얘보다 하드웨어 사양도 떨어지는데 지금 5.0 롤리팝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이나 LG를 쓰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일부러 이제 뭐 다음 모델을 팔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여기서 막아버리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자기네 판단 하에서 그냥 막아버리니까 우리 사용자들은 쓰고 싶은데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게 있고요.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 3140, 그리고 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있어야 될 거, 뭐 GPS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뭐 NFC 칩도 내장돼 있고, 뭐 대나 뭐 이런 것들, 동영상 공유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 뭐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얘가 지금 퀄컴 CPU, APU 같은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600이니까 뭐 나쁜 편은 아니죠. 600 정도면.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무려 2기가나 되고요. 대신 이제 DDR2긴 하지만 메모리도 2기가나 되고, 내장 여기 저장 공간은 32기가인 것 같은데 표시되는 건 한 4, 5기가 정도밖에 안 뜨는데, 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전면 카메라가 지금 200만 화소 정도 되고, 후면 카메라가 한 1300만 화소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 후면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후면 카메라가 상당히 화소는 높은 거죠. 뭐 얼마나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카메라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사진도 잘 찍힌다 그러고 뭐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상세 스펙이 그 정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능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지금 배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배터리 테스트 좀 해봤는데, 배터리 성능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화면 색감은 그렇게 밝진 않아요. 그렇게 밝진 않고, 화면이 큰데 전체 100% 했을 때 밝기로 치면은 지금 뭐 한 전체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위에 이렇게 데이터는 끄는 걸로.
지금 전체 밝기 100%로 했는데도 뭐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 뭐 아이폰이나 뭐 넥서스 7 이런 거에 비교하면 한 80% 정도 수준이 얘는 최고인 것 같고, 이제 뭐 뒤에 배터리 온도나 이런 게 CPU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온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밝기를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줄여가지고 뭐 그런 게 있고, 이게 지금 LG에서 만든 그 UX가 씌워져 있는 거죠. 일종의 뭐 그 자기네들 런처가 있는 건데, 뭐 기본으로 어플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있고요. 있기는 한데, 뭐 동작 같은 거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고, 이모저모 그냥 안드로이드 4점대 버전 뭐 키캣 이제 순정 안드로이드 4.4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좀 깔끔한 면도 있긴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인데, 옵션을 한번 봐볼까요? 옵션도 뭐 분류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다 그래야 될지 아니면 조금 난잡하다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옵션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사양은 퀄컴은 스냅드래곤 600 사용됐고요. 그리고 쿼드코어고, GPU 렌더러는 아드레노 320이 사용됐는데, 지금 그냥 CPU 사양 같은 경우는 넥서스 7 1세대랑 비슷한데, 얘가 이제 GPU 쪽 성능이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벤치마크 해보니까. 모델명은 LG F240K고요. 그리고 키캣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한 게 아까 그 해상도가 1920, 1080으로 보통 2급이면 한 720급으로 할 법도 한데, 얘가 지금 1080급을 넣어가지고 해상도가 많고 그래서 배터리 소모가 많다는 그런 게 있고요. 메모리도 2기가고 넉넉한 편이고요. 안투투 벤치마크 해보면 한 2만 10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2만 1000점인데 샤오미 홍미노트보단 좀 떨어지고, 이게 지금 성능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아이폰으로 치자면 아이폰 한 5 정도랑 동급일 것 같고, 4S보다는 그 3D 게임 같은 거에서 3D 게임 성능으로 봤을 때는 4S보단 지금 옵토노스 G 프로가 더 나은 편이고요. 아이폰 5랑 동급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갤럭시랑 비교하자면, 갤럭시를 이제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갤럭시 S3나 4 뭐 그 중간 정도 성능으로 보면, 갤럭시 노트로 따지면 갤럭시 노트 2보단 얘가 더 조금 낫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하거나 뭐 그 정도 선에 위치에 있는 하드웨어 스펙 정도가 될 것 같고, 3D 게임이나 뭐 구동되는 속도나 보면 지금 저도 넥서스 7에서 안드로이드 4.4 키캣을 사용해 봤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되진 않거든요. 많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얘는 거기에 이제 LG에서 만든 UX를 넣어가지고 그 UX가 더 부드럽고 뭔가 조금 미려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물론 얘가 이제 5.0까지 롤리팝까지 업그레이드 된다면 더 좋겠지만, 넥서스 7 같은 경우 롤리팝으로 롤리팝 5.0 안드로이드 5.0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까 뭐 벤치마킹 점수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성능, 실질적인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구동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4.4에 비해서 확실히 빨라졌고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기 때문에, 얘도 이제 5.0 지원되면 좋겠지만 LG나 삼성에서 그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겠죠. 이게 무려 2년 전 출시 모델이라 아마 4.4까지만 지원하고 뭐 다음 모델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으로 지원은 안 하지 않을까. 근데 하드웨어 사양으로 봤을 때는 얘가 충분히 5.0을 안드로이드 5.0을 씌워서 쓸 수 있기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편이고, 성능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얘 정도 사양이면 뭐 어플 이것저것 깔아서 해보고 했는데, 웬만한 고사양 3D 게임까지도, 어플까지도 다 돌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사양은 안 되겠지만
뭐 인피니티 블레이드 한 2? 그 정도나 뭐 리얼 레이싱 같이 그 나름 풀 3D 게임에 고사양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도 얘가 지금 그래픽 프로세서가 괜찮은 편이고 메모리도 2기가로 뭐 메모리도 2기가로 안드로이드 치고는 뭐 2기가 정도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충분한 편이죠. 1기가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2기가라서 메모리도 넉넉하고 해가지고 게임이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웬만한 한 고사양, 중고사양 게임 정도는 다 돌릴 수 있는 정도고 그 외에 잡다 뭐 문서 어플이나 이런 어플들은 뭐 그냥 쌩쌩 돌아가는 정도고요. 화면도 크고 하니까 지금 5.5인치라서 제가 쓰는 넥서스 7이 여기 옆에 있는 요건데 얘랑 비교했을 때도 5.5인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화면에서는. 그래가지고 화면도 괜찮고 하드웨어 사양도 이 정도면 12만원이라는 가격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하드웨어 사양이고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중고 스마트폰을 처음 사본 거지만 이 정도 급의 스마트폰이 지금 한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굳이 신규 폰을 구입할 이유가 오히려 없지 않나. 신규 폰을 뭐 5.5인치 신규 폰 살려 그러면 아이폰 6 같은 것만 해도 벌써 한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뭐 통신비 하고 해도 할인된다고 해도 그게 싼 가격이 아닌데 얘가 지금 12만원이고 이 위급들도 중고폰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이 위급들도 한 18에서 한 20만원? 뭐 그 정도 사이면은 이 위급을 사면은 진짜 그거는 뭐 일반인이 막 게임하고 별걸 하는데 써도 뭐 지장이 없겠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어플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태스킹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어플도 잘 돌아가고 뭐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도 아마 LTE도 지원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G라서 그냥 3G 유심을 껴서 사용한 거고 그리고 원래는 얘가 지금 이제 원래 KT 폰인데 KT하고 SK하고 뭐 같은 통신 방식을 쓰기 때문에 지금 SK 유심을 꽂아서도 사용하는데 별 무리는 없고요. 이제 LG는 방식이 다르니까 LG 용도는 따로 구입을 해야겠지만 뭐 KT 폰이 주로 품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KT 폰 없으면 그냥 SKT 사서 유심 꽂아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판매자한테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옵티머스 G 프로 B급 중고인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화면도 크고 그리고 하드웨어 사양도 뭐 12만원 예전 같으면 뭐 12만원대면 진짜 어디 안 좋은 완전 초기 모델을 구입했는데 이제 스마트폰 나올 때 꽤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좋은 기기들도 가격이 이제 막 우두둑 떨어지네요. 아마 한 20만원 정도 주면은 진짜 쌩쌩 돌아가는 스마트폰, 중고 스마트폰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썼을 때는 요즘에 나오는 비교해 보니까 뭐였더라? LG G3 비트인가요? 그 저가형 알뜰폰 스마트폰도 화면 크기 똑같은 것들도 얘랑 비교해 보면 얘는 뭐 스냅드래곤 600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는 스냅드래곤 400이 들어가 있다든가 오히려 사양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새 폰을 뭐 한 5, 60 주고 구입할 바에는 차라리 이거 한 1, 20 주고 이런 거 한 2년 전 모델이나 이런 거 구입하면 걔보다 사양으로 봤을 때 사양도 높고 뭐 외관이 좀 지저분하고 뭐 배터리가 좀 수명이 짧으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그냥 하드웨어 사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가형 폰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가형 폰을 새 가격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한 1, 20만원에 이런 중고폰 구입하고 한 10만원대 뭐 그냥 부담 없이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또 사고 뭐 이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사양이 상당히 좋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고 스마트폰은 구입할 만하다. 가격 메리트나 뭐 이런 것들이 가성비로 봤을 때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더구나 이거는 이제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도 근데 한 7, 8만원대 중고 스마트폰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걔는 이제 화면도 작을 뿐더러 하드웨어 사양도 좀 많이 떨어져요.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7, 8만 원이면 뭐 그렇게 지금 나오는 어플들을 원활하게 돌리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얘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고 A급으로 따진다면 한 15만 원 이상, 최소 15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중고 B급 뭐 G마켓 가면은 중고 B급 스마트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서는 한 12만 원 정도 한 커트라인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구입하면 뭐 충분히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고 B급으로 구입해본 옵티머스 G 프로를 살펴봤고요. 저 안드로이드 폰을 제가 뭐 많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뭐 어떻게 뭐 스펙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플 같은 거는 좀 써보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써봐도 전혀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는 거,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